우리 나나님이 302천 쏘셔가지고 2,000찬 맞췄네. 2,000찬. 36,000원 벌었네요. 오! 아이씨 충전 안 할라 그랬는데 1,500찬! 1,500찬! 아이 동태크님! 와, 세상에 무슨 일이야. 아이고 회장님. 그 김김 추가해줘요. 야 그만해 이 새끼야. 잠깐만. 김김김 하트 미카짱. 아 미카짱도 하트 그려야 돼. 아 오늘 그래도 여러분 1,000참 넘게 들어왔네 여러분. 치킨값 벌었습니다 여러분. 미션이죠 미션. 2022년 나의 인생 계획에 1도 없던 라이브 방송 3개에 발을 들였었다. 3월부터 11월까지 복복이라는 이름으로 약 9개월간 방송을 했었다. 라방을 통해 나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길 자처했고, 이날은 술방을 했었고 후원을 받으면 얼굴에 낙서하는 미션을 한 날이었다. 사실 나의 주 컨텐츠는 이게 아니었다. 그 사람한테서는 그 이후로 잘 들어갔냐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카톡이 잔잔한 분위기로 연애 관련 사연과 고민을 라디오처럼 이야기하는 게 주 컨텐츠였다. 어쩌다 난 이렇게 되었을까. 글램이라는 데이팅 어플에서 2021년 11월 라이브 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데이팅 어플의 본질을 흐린다고 판단한 대표의 결단으로 2022년 12월에 라이브 방송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약 1년 만에 글램 라이브 방송은 끝나버렸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부모님? 그 안에서 난 약 9개월간 방송을 했었고, 방송의 결과는 팔로워 393명 그리고 78,273참. 여기선 후원을 참으로 한다. 아프리카TV의 별풍과 같은 것이라 보면 된다. 1참에 40원. 시청자들이 나에게 쏜 돈은 313만 920원. 하지만 약 60%의 수수료를 떼고 받은 돈은 136만 2,434원이다. 라방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열심히 콘텐츠를 준비하고 방송을 하는 날은 매 순간 떨렸다. 시청자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흔히 말하는 빌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자, 시작을 해볼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22년 우연히 시작하게 된 나의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용기는 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떨면서도 도전하는 것이라 했다. 혹시 도전의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내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심어주길 바란다. 2004년 결혼한 배우 황정민의 웨딩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합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을 결혼식 당일 식장 앞에 전시했었다. 부모님께선 그에게 미쳤다고 했고, 그 외 많은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안 좋은 시선으로 봤을지도 모른다. 도전이 뭐 별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용기 있게 하는 건 작게든 크든 뭐든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백수로 지내며 남들 시선이 신경 쓰여 일부러 낮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던 누군가가 낮에 집 밖을 나가는 건 떨리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행위를 하는 것, 잘 다니던 회사를 덜컥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할 것임을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로 말할까 고민하며 누군가에게 소심하게 혹은 자신있게 말하는 것, 그것도 도전이라면 도전이겠지. 도전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지도 모르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작년에 했던 방송도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기에 시작한 거였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고퀄의 방송을 하고자 시청자의 도움을 받아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다운받고 콘덴스 마이크를 쓰면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다. 2022년 2월 초 설 연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난 큰 공허함을 느꼈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전 직장을 그만둔 사실과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었고, 여전히 직장에 잘 다니는 척 포장하며 그들과 시간을 보냈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혼자가 된 시간은 울적하고 공허했다. 2년 동안 일과 유튜브를 병행하며 참 열심히도 살았었다. 주 6일 일할 당시엔 늦은 새벽까지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고 한두 시간 자고 나간 날도 덜어 있었다.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였던 난 그 전까지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자 했고, 퇴사하기 전 어렵게 구독자 1000명이 되었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꽤 지쳤던 난
잠깐만 쉬고 유튜브를 다시 하자 했지만 설 연휴 때를 기점으로 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다 유튜브를 무려 1년을 쉬어버렸었다. 그 기간에 접한 이 글램이라는 어플을 통해 시작하게 된 방송은 뭔가 집중할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는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다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그리고 사실 이 글램 어플을 다운받았던 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였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먹고 자고 싸는 것 외엔 하는 일이 크게 없던 나는 인생에 있어 경계해야 하는 1차원적인 욕구를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기존엔 거의 하지 않았던 많은 데이팅 어플을 설 연휴 후 다운받기 시작했다. 직장도 없고 실업급여 받는 주제에 말이다. 직업에 프리랜서라 쓰고 사진첩을 뒤적거리며 최대한 잘 나온 사진을 프로필에 걸어두며 현타가 오기도 했었다. 다행스럽게도 연결된 이성은 거의 없었고 가뭄에 콩나듯 연결이 되어도 막상 겁이나 대화를 길게 이어가거나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데이팅 어플 중 하나였던 글램. 그리고 다른 데이팅 어플과 달리 라이브 방송 기능은 참 신기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돈을 버는 그들의 모습은 꽤 흥미로워 보였다. 사실 난 라이브 방송의 대표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 대해 그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라이브 방송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라방을 내가 직접 하며 정말 라방이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수없이 느끼며 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었다. 1차원적인 욕구로 시작했던 어플은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며 예열되어 온기가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나에게 새로운 2차원적인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난 그렇게 방송을 시작했었다. 참 싸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처음은 다른 호스트 방송에서 게스트로 참여하면서 시작했다. 여기선 방송하는 사람을 호스트라고 불렀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약 300개의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내가 번 돈은 111.84달러, 한화로 139,576원. 이 돈에 비하면 여기서 방송을 하며 9개월간 번 313만원의 돈은 정말 많은 돈이다. 물론 수수료를 60% 가까이 떼가서 받은 돈은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돈이다. 그리고 사실 아직 유튜브 수입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100달러부터 한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처음에 목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한전 가능 최소 금액을 1000달러로 설정을 해놔서 여전히 실제적인 유튜브 수입은 빵원이다. 라방도 마찬가지였다. 4만원부터 한전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100만원 정도 모였을 때 신청하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 120만원의 돈을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신청해서 받았다. 일반적인 방송 플랫폼이 아니었고 데이팅 어플에서 진행했던 방송이라 일반적인 방송 플랫폼과는 조금은 달랐다.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을 통해 얼굴과 나이, 직업을 알 수 있었고 서로에게 좋아요도 보낼 수 있는 기능은 일반적인 방송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었다. 그러다 보니 소개팅 방송이 많았다. 그리고 소개팅 방송으로 여기서 탑을 먹었던 호스트는 약 1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벌었었다. 나도 그걸 보고 처음엔 소개팅 방송을 했었지만 별가는 참담했었고 소개팅 방송이 아닌 연애 사연이나 고민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방송을 했었다. 주로 자극적인 방송이 많았던 터라 그 속에서 잔잔한 내 방송은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3-4명의 시청자가 오던 방송은 점차 사람이 많아져 많은 날은 평균 시청자가 30명 가까이 되고 누적 시청자는 300명 넘게 온 적도 있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방송 서비스라 개설된 방송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래서 방송을 키면 노출이 좀 더 많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한 거기도 했다. 아프리카TV와 같은 수백 개의 방송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눈에 띄기가 정말 힘드니까 방송에 대해 잘 아는 친구는 여기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하다 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의 매니저 역할을 하며 내 방송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잠깐 도와주기도 했었다. 그 덕분인지 상위 랭킹에 올라갈 때도 있었다. 방송을 시작한 초반 2-3개월은 정말 열심히 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했었고 10시간 넘게 방송을 한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정말 방송이 끝나면 지쳐 골아떨어지곤 했었다. 연애사연 콘텐츠를 하는 날은 각종 연애사연을 검색하고 정리하면서 또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방송 준비에만 반나절 넘게 걸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남자 유저가 많은 데이팅 어플의 특성상 남성 호스트보다 여성 호스트의 방송이 더 많았고 자연스레 많은 인원이 여성 호스트 방송에 몰리는 상황을 접하면서 현타가 오고 힘이 빠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하나의 콘텐츠만 꾸준히 한 게 아니라 술방, 소개팅, 잠방, 그냥 일상 방송 등등 나름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던 부분도 있다. 근데 그게 독이 돼서 방송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다. 마치 내가 지난 2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채널명을 10번 가까이나 바꾸고 이것저것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 대비 객관적인 결과가 처참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방송을 하던 당시 난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이었고 그래서인지 기복도 많이 있었다. 데이팅 어플 기반 방송의 특성 때문에 호스트와 시청자 그리고 시청자와 시청자 간의 만남이 많이 있었고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방송 중 이성에게 플로팅을 하는 사람이 들어있었다. 온갖 허세를 떨고 연애 중인 것을 숨기고 본인의 신분을 거짓으로 포장하며 이성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사기 행각 그리고 1차원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거나 잘못 분출하여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저격 방송도 많이 있었다. 그 속에서 나 또한 정모를 통해 많은 시청자와 만났지만 이렇다 할 사건 사고가 없었고 잔잔하고 인간적인 방송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은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믿음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곤 했었다. 불안정한 상태에 난 이런 부분에 만족감을 느끼며 나의 불안함과 외로운 마음을 기르기도 했었다. 방송을 보다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려가는 나의 이런 모습에 또 현타가 와서 방송을 잠깐 쉬기도 했었다. 쉬면서 좀 더 괜찮은 콘텐츠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 준비를 했지만 무기력감에 계속 미루다 결국 12월 2일부로 라이브 방송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말에 부랴부랴 11월부터 또 열심히 하기도 했었다. 2022년 백수 시절 라이브 방송을 9개월 정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해 313만원이라는 돈은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입은 140만원 정도이니 시급으로 따지면 아마 몇백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잃은 것도 많다. 밤낮이 뒤바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건강을 잃었었다. 그리고 쉽게 방송을 킬 수 있다는 것에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키면서 들어오는 시청자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자극으로 내 상황에 안주하곤 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었다. 심지어 친한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1차를 끝내고 2차로 온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난 방송을 켰고 친구를 앞에 두고 난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그때 방송을 하고 있는 나를 보던 친구가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집을 나서기도 했었다. 아이고야 300장. 그래도 얻은 것도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강하고 멋지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 나를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기존에 2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며 업로드했던 수많은 콘텐츠에서 난 나의 나약함과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내다가도 그것을 포장하며 하지만 난 괜찮아.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난 잘났어. 라며 구독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내세우면서 콘텐츠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세기도 했었다. 또한 정작 난 다른 사람 시선 신경을 엄청 쓰면서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런 유튜브에 지난 나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도 부끄럽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올린 300여 개의 콘텐츠 중 대부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유튜브를 하는 지난 2년 동안 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한 친구는 나에게 알량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다 해탈한 사람 같다 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난 웃음거리가 되는 걸 자처했었고 또한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나를 되돌아보기도 했다. 그 시간이 지나 1년 만에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한 첫 번째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구독자가 많이 는 것을 보면 그나마 이전의 콘텐츠보단 담백하게 내용을 담아내지 않았나 추측을 해본다. 다시 또 예전처럼 강하고 멋지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 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전처럼 내가 보기 부끄러운 콘텐츠가 나올까봐. 하지만 지난 실패와 부끄러웠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기댈 곳 하나 보태는 마음, 이 문장을 계속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아본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채널이
숨가쁘게 뛰다가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푹 쉬고 다시 잘해보자고 힘을 얻고 오는 곳, 어두워진 마음에 노란 불빛을 부드럽게 비춰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할 것도 많아서 걱정이 되고 떨리기도 한다. 매번 컨텐츠를 준비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난 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늘 떨린다. 하지만 용기 내서 계속 해보려 한다. 난 참 강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매번 일이 떨리는 거 보면 말이다. 용기는 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떨면서도 도전하는 것이라 했다. 혹시 도전의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기나긴 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큰 욕심을 부려본다. 자, 8시 시작해서 4시간 반이네요. 12시 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참이랑 써주시고 버튼 눌러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채팅 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 봐요. 안녕. 굿밤 끄겠습니다. 안녕. 아,